안녕하세요. 뚱씨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1번째 영화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1936년 랑주시의 범죄라는 영화고요.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장 르누아르는 오기스트 르누아 화가의 아들인 거죠. 그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라 플레브에서 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리버. 1951년 작품이고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제가 그 동영상 프로그램 시작할 때 3년 전에 첫 번째로 선택했던 영화가 오데시고요. 두 번째 영화가 바로 이 덜리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촘촘하게 그 분석을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전부 다 저작권에 걸려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도할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 르누아르 감독 영화 너무나 다양한 영화가 많죠. 대표적으로 영화 학도들에 있어서의 교본 같은 영화, 게임의 규칙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1931년부터 1년에 그 영화들이 아주 중요한 영화들이 나오게 되죠. 라시엔라는 영화, 그 천박한 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1932년 물에서 건진 부디, 1935년 토니, 1936년 바로 오늘의 영화 랑주시의 범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빡디드 깜판이라고 엄청나게 또 유명한 영화가 1936년에 또 있고요. 그리고 또 36년에 르바퐁에서 밑바닥이라는 영화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39년에 게임의 규칙, 그리고 1년의 영화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1951년 작품입니다. 그 중간에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많은 게 장 르누아르죠. 장 르누아르는 무조건 그 감독 특집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좀 방대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으면서 아주 작은 작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작품의 묘미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화를 택해 봤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그 르네 르페브르,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당시는 대부분 연극에서 이렇게 영화로 와서 특히나 루이 주베를 통해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아주 그 성장을 하게 됐던 인물이고, 이 영화에서는 말 그대로 랑주시의 범죄의 랑주르라는 인물을 맡고 있습니다. 늘 꿈꾸면서 애리조나 짐이라는 좀 황당무계한 것 같은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카우보이 기를 글쓰기를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가끔씩 그 보조일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플로렐이라는 여자 배우는 거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랑주를 나름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죠. 아주 여장부 같은 인물이고, 이 배우는 플로렐은 사실상 이 캬바레 같이 가수로서 더 유명했던 인물이고요. 아주 그 밝고 긍정적이고 당대 또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배우입니다. 무엇보다도 뮤지컬의 가수로서 더 본 직업이 유명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발랑틴 까르데라는 세탁소 주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배우가 줄 베리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의 배우죠. 그리고 출신 자체도 프랑스에 보면 대표적인 고등학교, 우리도 뭐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있듯이 루이 르그랑이라는 학교가 파리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를 졸업하고 보자르 미술학교에서 건축까지 공부한 일종의 엘리트였죠. 여기서는 달라라는 인물이죠. 정말로 그 출판사 사장이면서 너무나 교활하고 그 악의 인물 같은 인물이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이 악당 중에서 이렇게 호감 가는 악당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매력적인 배역으로서의 역할을 또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참 불행하게 1950년대에 사망을 했는데, 류마티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를 자기가 간과하고 술을 마셔서 거기에서 이제 쇼크가 와서 이제 쇼크사 하게 된 거죠. 자, Le Crime de Monsieur Lange, 랑주 씨의 범죄. 결국 랑주 씨가 이제 누굴 죽이는 거죠. 장르누아르고요. 약간 그 음악 자체가 여기서 특히나 대사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장르누아르 영화이기 이전에 자크 프레베르, 프랑스의 시인이자 유명한 문학가죠. 자크 프레베르의 그런 대사들의 느낌이 와서 그래서 영화가 더욱더 이렇게 잔잔하게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 르누아르하고 자크 프레베르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조연들이 이렇게 출연하고, 여기 보면 실비아 바타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 바달라 씨라고 하는 그 출판사 사장의 비서이자 애인 역할을 맡는 여기서 에디트라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비아 바타이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인 조르주 바타이의 부인입니다. 원래는 이름 자체는 실비아 마클레스라고 루마니아 출신의 그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넘어와서 연극 쪽에서 일하다가 이 연극 영화 쪽 오고 가면서 조르주 바타이라는 유명한 문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이 실비아 바타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고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신 분석학의 또 대가 중에 한 명이죠. 자크 락강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디아 시비리스카야, 이 인물도 여기서 그 에스텔이라는 또 세탁소에서 일하는 일종의 그 여직원, 세탁부로서 나오죠. 근데 이 여인 역시도 어마어마한 이 거부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나름 이제 뭐 잘 사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 이상으로 세 여인의 캐릭터가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까 플로렐 이 연기하는 세탁소 여주인 발랑틴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이 에스텔이라는 이 인물하고요. 출판사 사장, 악덕 사장인 바달라의 비서 겸 애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에디트 역할의 그 실비아 바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정 바슐레 촬영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은 장 르누아르하고 너무나 많은 협업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뭐 마담 보바리, 나나, 밑바닥, 그리고 그 유명한 게임의 규칙의 촬영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DVD 같은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가장 프랑스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극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샤샤 기트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루시안 기트리도 어마어마한 그 연극 배우였죠. 저는 그 사람의 영화를 또 한편으로는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보면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그 과거의 테이프에 녹화된 거, 지금은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죠. 거로 이제 몇 작품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DVD로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라 뽀아송이라고 독약이라는 작품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지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장 바슐레 촬영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정 비에너. 누굽니까? 무셰트하고 최근에 1년의 영화에서 영화 음악을 담당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음악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샹송 드 플로렐 조셉 코스마, 고엽의 작곡가 아닙니까? 그 중간에 플로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뮤지컬 배우였다고 했으니까 그 노래를 한 곡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하는데 그 라운지하고 대화해서 그걸 음악적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처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그 노래의 작곡가는 바로 이제 그 고엽의 작곡가인 조셉 코스만 겁니다.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인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그 조르주 바따이도 나오고 자크 라깡도 나오고 조셉 코스마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카페 호텔 드라 퐁티에 국경 근처에 있는 호텔인가 봐요. 자, 랑주 1900년 2월 3일생에서 뭐 전단, 수배 전단 같은 거겠죠. 국경에 있는 바 겸 호텔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바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 경찰이 들어온 거죠. 왜 pour meurtre? 그러니까 살인 혐의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도 뭐 우리 같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정신없이 좌우로 그 마치 흥겨운 축제 같은 음악을 울리면서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그 둘을 내려놓고 이제 가는 거죠. 국경이 얼마 안 남았을 거다 하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같죠? 방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세탁소 주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세탁소 주인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깨끗한 침대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시 직업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좀 전에 저기 있는 그 바에 기대고 있는 저 남자가 이 주인의 아들인데요.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들어온 그 남자, 아까 보여준 그 사진에 그 남자랑 똑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범죄자를 이대로 놔두면 어떡해. 저는 꿈에서 가끔씩, 그런데 그 범죄자가 정말 나쁜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꿈에서 악당 같은 사회에 나쁜 사람을 자기가 응징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한 번은 목에다 더 돌을 걸어 놓고 강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준비해서 몽둥이로 해서 그 사람을 응징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모든 얘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하나의 장난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와중에 저 아들만은 진지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전부 그 상상의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자기 어머니를 죽인 놈이라면 우리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을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도피할 수도 있잖아. 무슨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아버지라 그래라 하면서 이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어때요? 1930년 배경의 영화잖아요. 이 1930년의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범죄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범죄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시골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유머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수시로 일어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각종 범죄와 이런 걸 볼 때 참 예전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좀 생기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살인범은 이제 잡아야 된다. 국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명은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는 사실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이 나오고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논의하고 있은 정도였다. 그러니까 안 씁니다. 일러 뒤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그런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신고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영화가 1936년 영화잖아요. 1936년은 프랑스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해이기도 해요. 1930년 프랑스가 역시 다른 나라처럼 대공황의 위기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극우 세력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롬 포퓰레가 해서 인민전선, 인민연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사회당, 공산당 이런 쪽에서 이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제1당에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1938년에 끝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24년에 또 똑같은 실험적인 느낌으로 사회당, 녹색당 여러 가지가 합한 좌파 연합이 또 프랑스에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그때 사용하던 용어가 르 누보 퐁 포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1936년에 그 승리했던 그 프롬 포퓰레를 연결해서 새로운 프롬 포퓰레요. 새로운 인민 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정치적인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장 르누아르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정서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살인을 한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인민들아 들어봐.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해서 잘못된 것이면 신고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출판사 관련해서도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때 역시 비슷한 정도의 어떤 정서들이 이 안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는 그 시대에 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부분. 네, 이제 내 이름은 발랑틴 가르데스라고 하면서 자기 소개부터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환한 얼굴로 저렇게 등장하는 저런 모습의 캐릭터들 프랑스에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이면서 아주 뭐 순진무구하게 때로는 그리고 환하게 밝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그 안에 또 내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상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인공인 랑주를 사랑하는 역할이거든요. 참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 랑주를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4명의 노동자를 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주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인생 힘들게 일해도 항상 가난했고 저런 부분의 뉘앙스들이 전체적으로 동지들, 까마라드들 제 사정을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은 사정 아니겠어요? 하면서 음악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이 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 이 방식 자체가 당시에 그래서 장 르누아르 감독은 상당히 그 좌파적인 그런 감독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인식이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시절에 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했고, 그렇지만 저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시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라옹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빠디 투 파티크.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 실질적인 그 뭐랄까 이제 밝고 뭐 이런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되고 꿈꾸는 사람이다. 일레테투 지역 아이에가 항상 그의 생각은 다른 언저리에 있었다. 밤까지 글을 쓰고 조그만한 출판사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이제는 그 화면이 랑주의 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플래시백을 시작하는 거죠. 그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글을 쓰는지는 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영화는 그래도 말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때요? 조끼하고 모자하고 총하고 카우보이 느낌이 나죠? 애리조나 짐이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랑주가 쓰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마치 말 타는 음악 같은 음악들이 나오고요. 지도도 걸려 있고요. 말을 타고 도망쳤다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따각거리면서 그 흉내를 내고요. 네, 저렇게 자기의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영화는 그 플래시백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건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소, 저는 이런 장소를 뭐 경험상으로 내봤지만 예전 프랑스의 그 집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저렇게 그 중간에 큰 문이 있고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뜰이 있습니다. 뜰을 넣고 이제 반원, 타원형 스타일로 해서 쭉 그 안에 그 아래에서부터 위에 줄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수위 정도 되겠죠. 여기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 출판사의 사장이 이제 바달라인 거죠.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보면 변기가 막혔다고 변기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면서 글을 썼는데 지금 들어오죠. 저 까르데스 부인이 벌써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세탁물을 다 수거해 가서 세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로 들어가죠. 벌써 이제 호감이 있는 거죠, 라운지한테. 요새 쓰고 있는 그 애리조나 짐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그 사막 같은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애리조나 그 배경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고, 예. 그러면서 얘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사랑이 싹 트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랑주는 전혀 감정이 없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 까르데스는 랑주를 점점 저렇게 그 환상에 젖어 있는 저런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황당무계한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자기가 카우보이나 된 듯이. 근데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대단한데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여인도 나오냐고. 그런데 아리조나는 아리조나고 여기서 여인 없냐고. 아니 왜 그런 생각 안 해? 늘 쓰지만 말고 그걸 출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바달라 출판사에 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 그는 왜 출판해 줄 거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사랑 얘기를 좋아한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표현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해서 오른쪽은 샤를리고요. 왼쪽이 나디아 시비리스카야라는 배우거든요. 여기서 에스텔이라는 역할. 둘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죠. 왼쪽에 있는 에스텔은 좀 전에 그 까르데스 부인 그 세탁소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고요. 둘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좀 전에 그 라운지하고 까르데스의 사랑은 어느 정도 나이들이 있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풋풋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 샬리하고 에스텔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바달라, 악덕 출판업자인 그 박달라하고 그 밑에서 비서로서 일하는 에디트, 예, 약간 뭐 불륜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또 특별한 방식의 또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랑 이야기를 또 담으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평생 날 사랑할 거지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가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고 하는 공간이니까 세탁소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도 있고 하니까
비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거고요.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는 거죠. 세탁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출근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의 1930년대에 그 모두가 공동체,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 인민전선,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줍니다. 저렇게 몰려서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이제 까르데 부인이라고 그만하라고, 내 이름 부르라고, 발랑틴이라고. 약간 과장된 연기. 그런 부분이 이 시대의 특징적인 또 연기 중에 하나죠. 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그 줄 베리. 여기서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기도 하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바달라라는 출판업자. 한 명 한 명씩 자꾸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군데 그 빚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때 하루하루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인색이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인색이 사는데 썼냐? 그리고 왜 안 갚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어딨냐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올라가면서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지금 7천 프랑이 있으니까 이 7천 프랑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신 사장한테 가서 잘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하러 여기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7천 프랑의 뇌물을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바달라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자, 드디어 애리조나 짐이라는 글을 갖고 왔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시체 있고 하는데 피자국이 안 보이잖아. 좀 더 아주 이제 상업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에디트인 거죠. 에디트고 비서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크 라깡하고도 나중에 후에 결혼을 했고요. 그 전에 조르주 바따이하고 바따이의 부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문학가와 정신분석가였죠. 자, 빨래나 하는 여자이면서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둘이 저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틀림없이 이 바달라하고 아르데스 부인하고는 뭔가 묘연의 관계가 있었긴 한 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예, 뚜주하고 졸리 하면서 항상 예쁘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말을 이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정리하고 옷 가져다 줍니다. 네, 자베르라는 탐정 소설에 대해서 자기 성공할 거라고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죠. 역시나 여기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받는 사람이겠죠. 이 출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인물인 거죠. 저 앞에서 이제 그 강아지한테 아양 떨면서 이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리는 바달라를 보여주는 거죠. 뭐 강아지의 종류가 어떠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고 한다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레니맥스라는 그 알약의 광고주이기도 한 겁니다. 이 신문사의 광고주인데 특히나 그 레니맥스라는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한다고 돈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하기로 한 그 소설 자체가 나오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돈은 다 줬는데 자기들 광고가 도대체 언제 실릴 거냐고. 걱정 마라.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좀 전에 그 랑주가 얘기했잖아요. 제 글 한번 봐달라고 애리조나 집. 그래서 갑자기 랑주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의 새롭게 그 파트를 쓸 사람인데 대작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애리조나 짐이라는 저렇게 엮어가는 거죠. 임기응변에 아주 능한 거죠. 나름 이 출판사 안에서 아주 분주하면서 흥겨운 기분이 나는, 그렇지만 이 안에서 뭐 사기꾼 같은 사장과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에서 이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직원들, 그렇지만 그 안에 순진함이 넘치는 거죠. 저런 전경들은 역시나 과거의 전경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사무실 좀 와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 벨그너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대단한 자산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왔던 사람. 그리고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거니까 읽어보지도 말고 사인이나 하고